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사 이슈 라이브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 한 분이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기사에 많이 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허리 디스크 수술 젊은 층도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유명 연예인들 이슈도 있지만 젊은 층에서 생기는 척추 질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고령 환자분들 80세, 90세 되신 분들도 척추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막막해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병원 김현성입니다. 저는 외국 친구들이 저를 해리슨 김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크러쉬 저희 그 도깨비에서 뷰티풀 라이프인가요? 그 노래를 부른 크러쉬가 허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저는 그쪽에 잘 몰랐는데 워터밤이라 그런가요? 거기에 뭐 허리 때문에 참석 못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많이 아쉬워했었나 봐요. 근데 그 이후로 허리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허리 수술은 여기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받으셨고요. 그 이후로도 기사가 한 번 났는데 허리 디스크 활동 수술을 받고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가 돼 있고, 이제 최근에 외래를 한 번 오셨는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많은 여러분들 옆으로 다시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복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비욘디 오면서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여행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작년에 WFNS라고 월드 페더레이션 오브 뉴로서지컬 소사이어티 세계 신경외과 학회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를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찍었던 사진들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저는 갤럭시를 좋아해서 이거 다 제가 갤럭시로 찍은 사진이고요. 처음에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WFNS가 케이프타운에서 있어서 이 케이프타운 막 도착하면 이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거기 사진이고요. 깜짝 놀랐던 것은 이게 케이프타운 시내입니다. 근데 이 테이블 마운틴 뒤에 보이고, 시내가 사우스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인데 저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뭐 사막도 있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이 완전히 거의 유럽풍의, 미국이나 유럽풍이더라고요. 실제 보면 도시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런 뭐 성 비슷한 것들도 보이고, 또 실제 사는 백인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사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저 식사했던 곳인데, 식사했던 곳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아, 내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주변에 그 공원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렀는데,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면 사막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산도 있고, 뭐 푸른 녹지도 있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게 선인장인데 선인장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척추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에 있는 수액이나 아니면은 섬유륜 같은 게 탈출되면서 신경을 누르거나 탈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여기가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이걸 잘라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디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디스크 자체가 색깔이 좀 검게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디스크가 뒤로 많이 밀려 있고 신경이 좀 살짝 눌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환자분은 2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대부분 이 정도면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나 뭐 안전가려하면 대부분 좋아지죠. 물론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뭐 시술이나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정도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근데 이 환자분이 21살이잖아요. 젊은 나이에도 이런 디스크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JKNS 대한신경학회지에 아마 한 10몇 년 전에 썼던 논문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나이에 발생한 디스크일 거예요. 이 친구가 7살이에요. 보면 7살에 디스크가 생긴다는 것 자체, 여기 보면 이게 디스크 생겼고 이것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팠던 친구인데 7살에 디스크가 생긴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척추하면 디스크는 척추 자체가 이제 20대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그 사이에는 퇴화가 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디스크나 그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예전에 알려져 있던 정설이었었어요. 근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디스크는 그 전에도 생긴다. 지금 이 논문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그 전에 생긴 나이들이 있는가 보면 여기는 1살, 여기는 3.8세, 여기는 9세, 9세, 6세, 2.5세, 7세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들에서도 디스크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청년층이라고 하면 20대, 30대로 알고 있는데 20대, 30대는 생각보다 디스크가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MRI나 그런 진단 기구가 발전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염자였겠거니 생각을 하고 좀 쉬고 하면서 통증이 가셨기 때문에 그게 디스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단 기구가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고 젊은 나이에도 디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시라는 친구가 디스크가 왜 생겼는지를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제 39세 남자 환자입니다. 실제 보면은 이건 디스크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별로 안 심해 보여요. 이게 디스크고 이게 신경이고 신경도 별로 눌려 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엄청 아팠던 친구예요. 왜냐하면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디스크도 색깔이 훨씬 검잖아요. 그러면 퇴행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고 이 디스크 옆을 싸고 있는 뼈가 이렇게 검게 변해 있어요. 이건 신경병증이 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극으로도 훨씬 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자가 느낀 통증이 그 민감도가 훨씬 더 셉니다. 이 환자도 실제로 통증이 우리 10점 만점 점수를 10점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8점인가로 왔던 친구예요. 물론 이제 시술하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하지만 이 친구처럼 시술을 하기도 하지만 디스크 질환이 생겼을 때는 먼저 가장 우리가 초반파 탈출증의 자연 경과를 보면 대개 초기 안전가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하면 대부분 개선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MRI가 나오기 전에는 디스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안전가료라는 게 쉰다는 이야기잖아요. 쉬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만 드셔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안전가료나 물리치료도 적절히 잘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누워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물론 그 이후로도 증상이 계속되고 통증이 심하다면 아까 보셨다시피 신경성형술을 하거나 신경주사를 하거나 이 부분에서 대부분 여기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개선이 돼요. 실제 디스크가 돌출이 되고 MRI상에서 판단이 됐더라도 실제 수술로 가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 질환하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고 결국 물론 이제 다른 부위보다 더 과다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과다하게 썼기 때문에 생긴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퇴행성 과정 중에 하나고 또 자연스럽게
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로 가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10%의 수술로 가지 않게 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으면 그 전에 뭐 안전가료를 잘 하고 물치료도 잘 받고 약도 잘 드시고 해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통증이 실제 이 환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지금 MRI에서 보이는 환자. 이 환자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계속 아픈 환자인데 디스크 하나도 안 심해요. 근데 이게 초기에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성이 생기게 되고 디스크 테어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저렇게 자꾸 통증이 유발되고 훨씬 더 과민한 통증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으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수술로 가는 경우는 10% 정도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허리 디스크는 물론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척추 내시경의 익스퍼트라고 그러죠. 이제 마스터가 되신 분들은 절개 수술을 뗀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나도 내 기억으로는 디스크만 가지고 절개 수술은 뗀 지는 아마 10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있더라도 척추 내시경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두바이에, 의사면을 따야 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이 5년 내 수술 기록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수술 데이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5년 동안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가 약 4,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저도 많이 놀랐는데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실 게 보면 우리가 이제 20세 미만이면 18살, 17살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수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0.4%가 지금 찍혀 있죠. 이게 물론 그 중에 시술도 있기 때문에 다 수술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수술이 됐건 시술이 됐건 병원에 뭔가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특히 20대, 30대는 잘 보면 생각보다 30대에서 5.6%나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즉, 척추 질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40대, 50대가 되면서부터 발생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20대, 30대에도 이렇게 치료받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절개 수술이 이제 시행이 됐을 때는 80이 넘으신 환자분들은 수술 서전들 입장으로 봐서는 수술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수술에 따른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내시경이 발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최소침습 수술과 내시경이 발전되면서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됐어요. 즉 그 이야기는 80세, 90세가 돼도 안전하게 이런 허리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굉장히 척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그걸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게 있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0대, 20대, 또 80대, 90대가 생각보다 적은 포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젊은 층하고 고령층하고 실은 척추 질환의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질환의 패턴이 달라요. 그게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유압술, 그리고 시술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분류를 해놓은 걸 보면, 여기 밑에가 퍼센티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대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젊은 층에서는 이 허리 디스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 보면 60%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경추 질환, 경추 디스크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그 나머지는 또 대부분 시술이에요. 즉, 그 이야기는 20대, 30대는 척추 질환이 생기긴 생겨요. 근데 우리 하는 것처럼 그 무서운 뭐 협착증이 심한 협착증이나 신경이 죽는 나사를 박아야 되는 그런 것까지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초기에 치료가 잘못되면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적절히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여기 데이터에서 보면 젊은 층에서는 디스크가 훨씬 더 치료나 뭐 수술이나 시술에 인디케이션 적응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이가 들면서 협착증이 점차 증가를 하고 또 유압술도 점차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70대, 80대가 되는 고령 환자에서도 고령 환자에서는 특히 협착증이나 유압술이 굉장히 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서도 이제 그런 적응증이 많이 늘어나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생각보다 안전하게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그 데이터를 다시 정리한 건데, 이게 파란 게 이제 그 20대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제 허리 디스크 20대에는 허리 디스크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술. 그러니까 결국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시술을 한 거겠죠. 그래서 초기에 20대에는 거의 대부분 허리 디스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시더라도 병원에 가시면 이걸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위의 표는 20대, 30대 이야기, 밑에 표는 70대, 80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20대, 30대에서는 디스크 질환, 또 목 디스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목 디스크도 좀 있죠. 그리고 시술도 많이 하고 이 포션이 거의 대부분이고 70대, 80대가 되면 이 척추관 협착증, 또 유압술, 또 뭐 그 시멘트와 관련된 그런 골절과 관련된 시술이나 통증 시술들이 많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아까 공원까지 봤었죠. 여기는 캠프베이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강남 세브란스 박정윤 교수 말로는 전 세계 그 드라이빙 코스로 제일 유명한 곳이랍니다. 보고 이 바닷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렇게 예쁜 멋진 곳이 있구나. 이게 제가 갤럭시 예전에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는 사진기를 들고 다녔는데 제가 갤럭시에 요즘은 꽂혀서 다 갤럭시로 사진 찍고 있는데 이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캠프베이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캠프베이고 드라이빙 코스가 굉장히 끝내줍니다. 이게 자기 차 가지고 가면 정말 시원한 바람에 멋진 바닷가 해변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테이블 마운틴이더만요. 이게 그 책상처럼 된 산, 이게 테이블처럼 된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보면 이게 그 뭐 집이 있고 여기가 그 희망봉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희망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희망봉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바다가 보이고 여기가 그 케이프타운의 시내 모양이고 이 앞에 있는 분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강남 세브란스 박정희 교수의 멋진 뒷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잘 아시죠? 저희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여원장님으로 나오시는 김홍파 배우님이십니다. 내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김홍파 배우님은 허리 디스크로 수술 2번을 하셨어요. 그때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카지노하고 독전하고 그때 하나 더 찍었을 때였는데 세 개를 한꺼번에 연달아서 그때 찍으셨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수술 한번 하셨는데 재발이 돼가지고 바로 수술 한번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되셨고 제가 마지막 사진에서 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 해리슨 병원의 전속 모델이 되셨어요. 저희 지금 허리가 다 나으셔서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그 브뤼셀에서 열리는 거기 영화제 노미네이션 돼서 거기 갔다 오셨고,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특히 20대, 30대 젊은 나이에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물론 이제 안전가려나 이제 약물치료 시술이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수술적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수술한 사진일까요? 수술하지 않은 사진일까요? 보시면. 이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8세 여자 환자고, 이분은 원래는 이렇게 오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 디스크 엄청 심하시죠? 엄청 많이 아프셨겠죠, 당연히. 그러면 예전의 개념으로 보면 저걸, 절개를 하고 디스크를 다 걷어내고, 신경을 제끼고 그러면서 신경 손상도 당하기도 하고 또 인대도 다 뜯어내야 되고 뼈도 다 갈라내야 되는, 그래야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가고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얻을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인대, 뼈, 신경, 디스크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 원하는 게 이런 목적인 거고, 실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척추 내시경 분야에서는 탑 오브 탑인 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좋은 치료를 실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고, 이게 그 위에 보시면 제가 2018년도에 페인 피지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통증 저널이에요. 거기가 내가 썼던 논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로 디스크를 다 해결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 논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디스크 환자, 아무리 진짜 어려운 환자들이 있거든요. 디스크가 막 여기저기 막 터져가지고 엄청 어려운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 모든 걸 다 포함해 봤을 때 실제 수술 성공률이 96.1%더라. 여기 보면, 98%까지 석세스 레이트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 이야기는 예전에 절개형 수술의 성공률이 정말 잘 됐을 때 95%로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퇴행성 디스크를 결국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기존의 절개형 수술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진짜 심한 디스크도 거의 완전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논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로 내시경 받으신 분들은, 되게 1년, 2년 지나면 본인들이 수술 받은 것을 까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정상 생활로 복귀를 하고 그래서 재발도 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정상 생활로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러쉬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회복이 덜 되는 여지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시경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너무 기다리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건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근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허리 디스크가 있으니까 수술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0% 정도에서만 수술에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이건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언제 수술하는지, 어떤 경우에 수술하는지 적응증이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지마비가 진행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때 엄지발가락 힘을 보거든요. 아니면 발목의 힘을 본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힘이 빠지게 되면, 본인이 체크를 해도 되고, 아니면 걸어가는데 힘이 빠진다. 그러면 갑자기
엎질러지거나 그 발목이 삔다 그러면 힘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지 마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마비가 잘 회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마미총 증후군은 잘 모르는 거죠. 마미총 말마 꼬리 밑자입니다. 그래서 말 꼬리처럼 되어 있는 신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에요. 중추에서 내려와서 대소변으로 방광 쪽으로 가는 장 방광 쪽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경이 마비가 되면 대소변 똥 오줌을 못 가리게 돼요. 그리고 하지 마비가 오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마비가 오게 되는데, 물론 마미총 증후군이 아주 심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초기 증상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마미총 증후군이 있으면 바로 수술하셔야 돼요. 이것은 연기하고 그럴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면 당연히 수술해야 되겠죠. 그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꾸준히 치료를 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됐을 때도 수술하는 적응증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허리 디스크 질환자의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어떤 디스크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저널 오브 비주얼라이즈드 엑스페리먼트라고 내가 이 논문 쓸 때까지만 해도 임팩트가 세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 유명해진 저널 됐어요. 비디오 저널인데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저널입니다. 거기다 내가 썼던 모바일 아웃사이딩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잘 보시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한참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시경으로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적응증이 안 되니까 절개를 하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술기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환자분은 마비가 됐던 것도 풀리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이제 많은 수련을 거쳐야 되겠고, 그게 또 다행인 것은 요즘은 수련 과정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도. 두 번째는 그 반대 케이스죠. 디스크 엄청 심하게 떠서 엄청 밑으로 엄청 많이. 여기 보면 이게 다 디스크예요. 이게 다 엄청 심하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좀만 지나면 마미총 증후군이 옵니다. 하지 마비가 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 수술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굉장히 심하게 그 밑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절개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건 제가 스카 테크닉이라고 내가 소개한 테크닉이고, 양방향에서도 마찬가지고 단방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전하게 신경 디스크를 꺼내고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는 당연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저널 오브 뉴럴로지컬 서저리 파트 A, 그러니까 센트럴 유로피언 뉴로 서저리가 유럽 신경외과 학회지입니다. 거기다 썼던 논문인데, 재발된 디스크, 예전에 재발된 디스크를 다시 내시경을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참 동안 디베이트가 좀 있었고, 실은 재발된 디스크는 재수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재발된 유착된 부분을 다시 박리하고 그러면서 신경도 많이 상하고 재발된 디스크를 다 못 꺼낸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내시경이 발전되면서 이런 재발된 디스크가 오히려 훨씬 더 왜냐면 이제 내시경 옆구리로 들어가는 트랜스포라미널이라고 하는 게 어프로치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하면 이것은 버진 루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루트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 안 한 루트로 가거든요. 그러면 수술 안 한 것처럼 다시
깨끗하게 들어가서 디스크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재발성 디스크는 지금은 이 내시경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엄청 심하게 올라갔을 뿐더러 여기 신경 자체가, 신경 관내가 다 디스크가 다 싸고 있어요. 신경이 거의 죽기 직전인 거죠. 이거 말미총 증후군이 오기 직전인 거죠. 이런 환자들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환자는 협착증도 같이 왔고 말미총 증후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은 절개를 하고 이걸 제끼면서 상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근데 내시경을 통하게 되면 옆구리에 들어가서 훨씬 더 안전하게 저기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논문이 이 다음에도 케이스에서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액타 뉴로키루기아에 썼던 논문, 이게 포코너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야기인 건데, 이건 디스크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 4개로 다 터지면 실은 이제 이 사진에 보면 그렇게 보여요. 디스크가 오른쪽 터졌고 왼쪽 터졌는데 위도 터졌고 밑에 터졌어요. 절개 수술해도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겠죠. 이 환자가 불과 20살밖에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환자가 와서 20살밖에 안 먹었는데 절개 수술하고 여기 혹시 뭐 유압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불행하죠. 젊은 나이에. 근데 이걸 내시경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정말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아웃사이드 인테크니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내 모든 디스크를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액타에서 이 증례를 받아준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이만큼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모든 더 깊은 부위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거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것은 이 환자는 정말 코다 이키나라고 말미총 증후군이 왔던 20살 먹은 환자예요. 이 환자가. 이 논문도 내가 센트럴 유로피언 뉴로서저리에 썼었는데, 이게 뭐냐면, 신경이 상해서 왔을 때, 척추 신경이 상해서 온 젊은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다리 마비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말미총 증후군은, 이 단계가 넘으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불구가 아닌 대소변을 못 가리는 완전 불구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직전에 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신경이 손상이 적고 회복이 더 빠르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 친구가 기억이 나는 게, 나는 이제 대학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고, 계속 개인, 밖에 있는 병원들, 로컬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아니란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이 환자 아버지가 지금 이상이 됐고 말미총에 대해서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고 절대 대학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빡빡 우겨서 나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환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회복됐고요. 정상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20대, 이 환자가 20살이잖아요. 20대가 된다고 해서 말미총 증후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심한 경우는 이 환자처럼 잘못하면 그런 과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도 올 수 있어요. 디스크가 생겨서 통증이 심한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척추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파스라고 포스티리어 아포피지알 링 프랙처라고, 이건 보면 15살입니다. 이게 디스크가 생겨서 디스크 전체가 다 뼈로 변해가지고 신경을 엄청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을 신경이 바로 뒤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개 수술을 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뼈가 가운데까지 다 있으니까. 예전에는 불가피하게 나사를 박았어요. 유압술을 했죠. 15살인데. 그러면 와, 15살 먹은 애를 유압술을 한다는 것은 내 아들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친구는 엄마가 이제 나를 어떻게 알고 해서
처음에는 나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수술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인데 이게 내시경을 통해서 이 석회화된 부분들을 다 잘라내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이후 팔로업 사진도 있는데 지금 다 통증 거의 다 좋아졌고요. 사진도 신경도 완전히 다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을 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꼭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협착증도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 친구는 31살 먹은 친구잖아요. 물론 이 친구의 협착증은 디스크가 메인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인대도 늘어나고 신경도 눌려있는 협착증이 같이 옵니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니까 협착증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은 30대, 40대에서 협착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도 이렇게 감압술을 했고 이 논문들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흉추에서 생겼던 이 친구가 31살 먹은 OLF, 황색인대 골화증이라 그러죠. 당연히 황색인대 골화증이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 60대, 70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생기기도 해요. 이 친구도, 31세인데 이렇게 생겼고 결국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됐던 케이스였고, 이렇게 좋은 결과, 내시경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아마 고령 환자는 시간상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중에 디스크 내장증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디스크가 생겼는데 초기에 치료가 늦어지고 그걸 좀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은 이 뇌에서 내려오는 중심성 신경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인데 그 옆에가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건 내 논문에서 따온 그림이에요. 이렇게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DRG라고 하는 이게 신경이 빠져나가잖아요. 다리로. 거기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신경이 있는데 여기랑 붙어요. 이게 이 교감신경이. 근데 이 신경이 여기서 이게 디스크로 가는 신경하고 뼈로 가는 신경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디스크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여기가 상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상하는 게 디스크로 가는 신경을 사이노보텔 너브라고 그러는데 거기만 상하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뼈로 가는 신경, 그걸 베지버테블 너브라고 그러는데 그게 상하는 게 훨씬 더 메인이었어요. 그게 내 논문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예전에는 그래서 디스크 내장증 환자는 유압술을 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병변들을 확인하고 지금 이런 킴스 포인트라고 해서 이걸 치료하는 포인트들도 제가 이미 내 논문이나 제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이런 포인트를 치료를 하게 되면 만성 디스크 내장증 환자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러쉬 친구도 여기에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은 이제 몇 명 환자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디스크 내장증 환자는. 나는 이 친구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나는 친구예요. 여기 잘 보면 3년 동안 통증 점수 8점으로 살았어요.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은 의자에 10분 이상 앉아보는 게 본인의 소원이었었어요. 맨 처음에 나한테 왔었을 때. 근데 사진은 잘 보시면 이 친구는 병원이랑 병원 다 다녔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 듣고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마지막 마디가 디스크 내장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변성이 온 거고. 실제 그리고 이건 수술 후 사진이고 보면 여기 내시경으로 이렇게 이쪽이 들어간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이 자란 신경들을 태워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지버테블 너브라고 하는 신경들을 태워주고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게 2021년도 이야기니까 6개월 후에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앉는 게 1시간 반, 2시간까지 되는 그 이후로는 이상은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비욘디 촬영이 있어서 오늘 또 다시 톡 한번 보내봤어요.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판사, 변호사 시험을 보고 싶었던 친구인데, 그걸 포기했어요. 저 10분밖에 못 앉아있으니까. 네, 지금은, 가평에 굉장히 유명한 그 풀빌라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부동산도 하고 있고, 지금 허리가, 완쾌 되었다고 오늘 톡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이 신경병이 그 치료가 되면 정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는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본인이 회복되는 많은 루트들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리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는 그 과정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잘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내가 JKNS에도 저희 신경외과 저널인데 여기에도 그 기전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 친구도 재밌는 친구예요. 37살 먹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거의 꼼짝도 못하고 왔었어요. 이때 당시 왔었을 때. 예전에 이 사진 보면, 뼈가 디스크가 완전히 다 가라앉아 있고, 뼈가 완전히 검게 다 변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건 나사방금 말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똑같이 이렇게 내시경 고주파를 통해서 치료를 했고, 4년인가 5년 후에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왔고, 왜 왔냐면, 목 디스크가 생겨서 왔어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다 치료할 수 있는 루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잘 보시면 디스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협착증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만성 통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내시경을 통한 감압과 그 고주파를 같이 해야지 좋아지시는 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고령 환자분들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이상봉 디자이너가 얼마 전에 와서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고령 환자에서도 이제 이런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 유압술 하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라는 이야기고, 척추 내시경이 발전되면서 유압술, 감압술, 유압술까지도 절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사가 들어가는 자리. 또 봉합이 없어요. 지금은 그 유압술을 하는데 봉합 안 합니다. 다 본드로 다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드로 붙이면 당연히 소독을 안 하겠죠. 소독을 안 하고 봉합을 안 했으면 감염 생길 일도 확 줄어들어요. 당연히 내시경을 통했으니까 수혈도 거의 할 일이 거의 없을 거고, 전신 마취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80세, 90세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내시경 수술 받을 날이 오게 되거든요. 이걸 해야지만이 그분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시경 치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다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 몇 개만 보이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90세, 내가 가장 고령 환자는 95세인가 6세인가 됐던 것 같은데, 이분은 90세에 협착증이 있었던 환자고, 추간공 협착증까지 같이 동반이 돼서, 중추 감압하고 추간공도 같이 감압했던 환자 케이스이고, 이분은 80세에, 굉장히 유명한 통증 교수님 어머님이신데, 이 80세여서 이렇게 감압하고 이렇게 지금 아주 해피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이 감압술은 지금은 80세, 90세가 돼도 하신 분들 많아요. 내시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잘 합니다. 이분도 보면은 세 마디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데도 수술해 보면 이렇게 감압이 잘 돼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78세신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고령 80세가 넘은 환자분들도 이런 유압술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84세신데 수술하고 이렇게 유압을 했는데, 이분의 컴플레인이 뭐였냐면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걸어 다니게 되거든요. 걸어 다니는데 아프다는 겁니다. 유압술 했는데. 당연히 아프죠. 유압술 했으니까. 본인의 컴플레인이 그거였었어요. 이제 본인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걸어 다니는데 왜 수술한 자리가 아프냐. 그게 컴플레인이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기억이 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 이 환자분도 보면 77세 이제 척추,
그 퇴행성 변형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되는 분인데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 또 마지막 케이스가 재밌는데 실은 이분은 84세고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다 틀어져서 오면 실은 다른 데서 다 수술 포기하고 오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이분은 나사를 여러 마디를 박아야 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시다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포기하신 것 같은데 내시경은 그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분 수술 받고 이렇게 많이 좋아하셨고 이제 내일 모레 퇴원하신다고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활동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척추 내시경 수술이 오늘 주제였던 젊은 층에서도 중요하지만 아주 고령 환자에서도 이 척추 내시경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령 환자에서 이런 수술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오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결론입니다. 실은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WFN에서 강의 왔었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내시경 강의하러 갔었잖아요. 저 신경외과, 원래 전 세계적으로 신경외과는, 척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은 많지만. 다른 나라는 거의 없는데, 저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신경외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배우려고 이렇게 많이 줄 서 있구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 아프리카 친구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내시경 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배우려고 이렇게 다 기다리는 모습이고 최근에 노한규 원장님은 이미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실은 이번에 살짝 마비가 오셨고 조금 더 심해졌다 다시 회복이 되셨지만 저한테 오신 이유는 실은 몇 년 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 엄청 하시고 나한테 또 내시경 수술을 그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정상 생활을 복귀하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제가 김홍파 배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오성훈 교수님 제가 모시는 은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오성훈 교수님이 5년 전에 저한테 내시경 허리 디스크 터져서 내시경 수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수술 5개를 하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엄청 아프시다가. 김원파 배우님도 수술 2개, 이게 수술을 2번 했다 그랬잖아요. 재발도 1번 되고. 그리고 지금은, 드라이버가 270씩 나가십니다. 그리고, 2합 전에 같이 쳤을 때 보니까 80대 초반을 치셔요. 그러니까 골프도 그전에 못 치고, 이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그만큼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를 말씀드리냐면, 척추 디스크, 최소한 디스크만큼은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술을 당연히 가능하면 내시경 수술 받으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재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시경 수술 받고 또 그만큼 안전가를 취하고 재활을 적절히 잘 하게 된다면, 특히 젊은 친구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크러쉬도 조만간에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고 또 간절히 또 바라고 있습니다. 워낙 팬들이 많다는 걸 제가 이번에 또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 병원 직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하여튼 내시경을 통해서 더 좋은 치료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 2개 정도 받고, 2-3개 정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넘기지 마시고, 어떤 거 볼까요? 고래밤님 볼까요? 예, 요새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는 쉬는 게 좋다고 해서 마땅히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허리 디스크 영양제 효과가 있을까요? 실은 일단은 첫 번째는 쉬는 거 안전가려는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쉬셔야 돼요. 근데 대신 쉴 때는 가능하면 그 허리를 펴주는 자세로 쉬는 게 좋고 가능하면 병원에 가서 그 조언을 받고 쉬는 게 좋아요. 그냥 쉰다고 해서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아프시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고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만약에 주사 치료나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앨리스 H님, 도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사람들이 대소변이 어려우면 마미총일까봐 걱정하던데, 그냥 요실금 또는 변비와 마미총 증후군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은 요실금하고 마미총 증후군이 조금 구별이 좀 쉽지가 않죠. 근데 마미총 증후군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초기에 엉덩이의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앉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다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마미총이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할 때 맨 먼저 만져보는 게 엉덩이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없는지 보는데 이게 느낌이 떨어지면서 소변 장애가 소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마미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느낌은 괜찮은데 이게 대변에 문제가 크게 없는데 요실금이 있다고 하면 특히 여자분들은 요실금부터 먼저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남자분들은 요실금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BPH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없이 저게 온다고 하면 마미총일 가능성도 있죠. 또 다른 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로수우님. 안녕하세요. 나이는 70세고요. 디스크와 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정도가 다른 분과 다릅니다. 저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일어날 때는 삐끗하고 그냥 걸을 때도 삐끗해서 걷는 게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 디스크 내장증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저게 협착증도 신경이 눌립니다. 디스크도 신경이 눌리고. 근데 저렇게 갑자기 삐끗하거나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신경이 굉장히 과민해져 있는 경우예요. 근데 과민해져 있는 경우는 물론 협착증에서도 과민해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디스크 내장증이나 그런 신경의 변성이 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서 변성이 왔을 수도 있고요, 신경에.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처럼 디스크가 더 악화되거나 협착증이 더 악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상하면 저런 비슷한 증상이 나오고 아니면은 디스크 내장증이나 다른 신경병증의 변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분만 더 받고 끝낼까요? 마지막에 성이름님 질문 볼까요? 성이름 안녕하세요. 선생님 30대인데 어릴 때 학교 등급생에게 등을 가격당해 등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만 허리 통증이 심해져 간혹 허리를 똑바로 펼 수조차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엑스레이상 흉추 11번, 12번에 대바라치게 자라고 있다고 디스크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데 어떻게 치료할까요? 질문이 좀 어렵네요. 아마 11번, 12번이 좀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나 본데, 그게 어릴 때 등을 가격당한 거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나이가 젊으시면 MRI 찍어보시고, 그쪽에 병변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 마시고, 좋은 의료진을 찾게 되면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크러쉬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죠. 젊은 친구들이 디스크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도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디스크들이나 아니면 심한 협착증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적절히 치료를 해야 되겠고, 다행인 것은, 내시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